안녕하세요. 조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시간 간좀 없네요. 제가 좀 본 업무가 바빠서 월요일날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을 못 올렸고요. 늦게나마 오늘이라도 영상 올린다라는 거. 오늘 코스닥은 1.36%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 1.2% 상승 마감하였어요. 아시아 시장 치고 상승이 좋았다, 라고 볼 수는 있고요. 오늘의 시장을 좀 보면, 오늘 다 상승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좀 상승 폭이 나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선물, 현물 다 샀고, 어차피 외국인만 사면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강조하죠. 기관보다. 외국인만 우리는 신경 쓰자라는 거고, 금리 인상이 0.25냐, 동결이냐,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뭐 0.25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다라는 말은 있는데, 뭐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계기가 호재 악재로 기준 잡을 수는 없고요. 상승 추세를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의 상승보다 하락을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시장은 분명히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시장은 갈놈갈이에요. 호재가 있거나 가는 놈들, 뭐 2차 전지 혹은 뭐 반도체 기타 등등 호재가 있는 애들만 가는 거지,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50대 거의 50으로. 이 중에 상승이 하락보다 적은데도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시총이 높은 놈 위주로 쳐 올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상 0.01%만 올라도 결국 그냥 현재가가 빨간불로만 표시가 되더라도 상승으로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뭐다? 하락이 맞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여건상 하락을 한 시장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끔 됐다. 그 중에 코스닥이 좀 더 상승을 최근에 많이 했고요. 이 상승의 원인은 뭐다? 에코프로를 끌고 갔다라는 거고, 결국엔 뭐 압류 어쩌고 저쩌고 말 나와서 겁을 주고 다시 끌어올리는 자리예요. 뭐 이래나 저래나 뭐 한다? 누군가는 물량을 판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재를 터뜨리고 여기서 팔게 되면 그만큼 많이 밀려야 되는 거고, 시총이 무겁고 급하게 갔다라기보다는 흐물하게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 자체가 요렇게 올라오던 각도가 여기서 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사실상 여기서는 누군가 주워먹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을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리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올려놓고 누르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올렸다 하락 A, B,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나올 차례예요. 결국 요 위에서 뭐 할 거다? 물량을 털어야 된다. 왜? 미친듯이 에코프로만 갈 수는 없어요. 이격도 벌어졌고 바닥 대비해서 사실상 많이 올라왔어요. 300% 이상, 거의 400%가 올라왔으면, 이 시총 높은 게 그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거지로 누군가가 뉴스를 냈고, 이게 진짜든 가짜든 누군가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낸 뉴스예요. 5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기자한테 찔러주고, 야, 압류 들어간다고 해. 그래도 주말 이용해서. 그죠? 이 계기로 누군가는 팔고 나간다. 그러면 얘가 주가가 밀릴 때 이 종목을 대신한 여러 개의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잡아줄 거냐, 그게 아니면 얘 밀릴 때 지수도 같이 빠질 거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이 수급의 현황 보면 오늘 코스닥 양매수 들어왔고 뭐 코스피도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온 물량을 보면요. 외국인은 쭉 팔다가 오늘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개관이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외국인 개관 다 팔다가 오늘에서야 기어 들어오는 물량이에요. 누적 흐름을 보면 아직 그래도 외국인 물량은 남아있다. 그러면 시장에 이 대외적으로 뭐 파월시든 뭐 앨런시든 어쩌고 저쩌고 간에 금리 인상은 0.25 혹은 동결로 결정 났다라는 거예요. 0.5 뭐 0.75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에 대한 얘기는 나올 확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왔던 외놈도 물량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서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량이 쭉 빠져나가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코스닥도 다시 물량을 집어넣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넣었다 뺐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자리예요. 나가고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고 여기서는 그냥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얘가 얘, 얘가 얘, 얘가 얘. 그죠? 3월 14일 이후는 그냥 물량을 넣었다 뺐다 치고받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물량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물량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거에 대한 물량은 아직 완벽하게 못 털었기 때문에 흔들어야 되는 거고, 위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나갔다가 다른 데로 움직인다. 그게 노보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타 등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흐름은 올라간다. 기존 영상에서도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눌리면서 어디? 요 갭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밀리고 나서 횡보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글쎄요, 뭐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 에코프로 시총이 높은 위주로 올리면서 주가를 뭐다?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다시 815포인트 위로 안착하냐 못하냐예요. 이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그 다음 850, 860을 보러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잘해야 이제는 횡보, 재수 없으면 처박는 거. 얘 관점으로 뭐 해야 된다?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를 다 활용할 거냐? 아니면 요 자리의 관점에서 요런 기준으로 활용할 거냐예요. 코스닥은 앞으로. 요게 가장 좋은 흐름, 그 다음이 뭐 요거겠죠? 뭐 사실 제일 좋은 흐름은 요거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뭐 나올 수도 있죠. 뭐 우리는 많이 밀렸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동결 0.25로 확정이 나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뭐 그로 인해서 무언가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또 종결이 난다. 금리 플러스 뭔가 또 하나가 붙어야 어디? 위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위에서 놓을 거면 요 코스피가 위로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뭐예요? 아까 그 코스닥에서 얘기했던 좋은 조건은 박스, 좋지 않은 조건은 요런 하락 파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코스피가 뭐다? 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요 위로만 올라타면 이 위에서 놀 수 있는 자리인데, 물량은 다 나가지는 않지만 뭐 하고 있다? 주가를 눌러놓고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중간값 걸어놓고. 그죠? 코스피는 요 자리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요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박스권 이 중간값 요 위로만 안착해서 여기처럼 여기서 다시 좀 버텨내면 한 번 정도는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뭔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 코스피 종목들은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올릴 자리만큼 올렸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가벼우면서 무게가 있는 애들, 시각 효과를 줄 수 있는 애들, 즉 지들이 어느 정도 강하게 쳐 올리고 뭐 200%, 300% 코스피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올려서 수익도 보면서 지들 물량 털고 나가서 그 물량이 다시 코스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순환매로 이 차례 끝나면 다른 차례로 돌아갈 건지를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직은 애매하다라는 게 맞아요. 확실히 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요 갇힘 자리도 언제까지 갇혀있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 위에냐 아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요러냐 요러냐의 관점도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요 보너스 구간은 뭐 해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정말 무슨 큰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얘는 2300포인트 이제 이탈하면 안 돼요. 코스피로는.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2000포인트 향해 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엔 상승 추세였지, 이제는 상승 어느 정도 하고 횡보하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모든 상승은 요런 상승이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각도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가다가 꺾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현재는 올려놓고 뭐 해야 돼? 흔드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버텨내면 그 다음은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애매하다. 왜? 올려놓고 흔드는 과정이 고점이 낮아져요. 아직은. 뭐가? 코스피가. 근데 물량은 누구? 외놈들께 남아있다. 그래서 큰 걱정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 걱정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엔 여기서 미친듯이 밀어내면 지들도 손해라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또 한 타임 뭐 한 3개월 기준 혹은 6개월 기준으로 그 다음을 노려서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도 물리면 뭐 한다? 존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0명이 있다면 이 중에 손절하는 사람은 1,000명에서 2, 3,000명 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00, 8,000은 뭐 한다? 그냥 존버한다. 시장을 안 본다. 놔둔다. 언젠간 가겠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얘네들도 같은 의도로 가면 뭐다? 이래나 저래나 그냥 시간 낭비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뭐 어느 정도는 여기서 물량을 덜어내고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 아니면 요 안에 가둬놓고 뭐다? 손해는 보지 않게끔 시장을 끌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피 243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밑으로는 238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 코스닥은 82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 밑으로는 800포인트 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은 그런 기준이고요. 종목 넘어가기 전에 뭐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신규 관점의 종목들은 안 드리려고 해요. 뭐 사실상 제 영상을 보고 이거 매수해야지 중소들이 얘기했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물려있는 분들의 기준인 거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처럼 내 사람들 챙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는 저희 회원으로 계시는 몇 분 안 계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 혹은 내가 이 종목을 물려서 좀 개인적으로 고생이 많다라는 종목 위주로 추적 관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요. 뭐 좋으면 2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적 관찰의 관점으로
추적 관찰의 관점으로 안랩, 두 번째 텔콘 RF 제약 해달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가 뭐였지? 잠깐만요. 이월드. 네 번째 PJ 메탈. 다섯 번째 T-Way 항공이겠죠? 항공. 여섯 번째 사마네트웍스. 일곱 번째 ABL 바이오. 요 종목 위주로 꾸준하게 볼 거예요. 뭐 한 번에 이걸 다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그때그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안랩은 사실상 뭐 안철수 때문에 항상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안철수가 뭐 죽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안철수가 안랩을 이대주주나 팔던지, 안철수가 팔던지, 아니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려면? 안랩이 다시 20만원 가려면. 얘는 영향을 절대 받지 못하는 자리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요 자리의 기준이 안철수가 윤석열 씨를 도와서 했다라는 기준과 또 하나 뭐 안랩이 팔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올라간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기껏해야 뭐 안철수가 당대표 어쩌고 얘기 나왔을 때 올렸다가 여기서 뭐 했다? 털고 나갔죠.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나간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제가 물은 타지 말라 그랬어요. 물을 탈 거면 64,000원 부근에서 탈 수는 있다. 근데 뭐 좀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상 이 몸통의 자리를 뭐 했다? 깨고 내려온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평이 받쳐주고 있는 자리가 62,000원대. 그래서 62,000원, 64,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자리 이탈하면 얘는 6만원 초반까지는 한번 뭐 해야 된다? 밀어야만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어떻게 보면 현재의 자리가 기존 연봉의 기준이지만 몸통의 모양을 봤을 때 여기서 한 차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몸통, 그러니까 여기 몸통이죠. 요렇게 몸통, 요렇게 몸통이 하나 잡히고 또 요렇게까지 몸통이 잡히고, 그 다음은 요 위에 대한 몸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에 대한 몸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는 못 갔고 여기에 멈춰 있다가 확인했고 못 뚫으니까 밑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거. 그럼 지금은 여기에 대한 몸통을 확인할 자리가 남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몸통을 확인할 자리인데 여기서 요 몸통이 하나 나눠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요 몸통이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요 자리가 6만원, 59,000원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66,000원을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그게 아니면 6만원대 혹은 59,000원대까지 뭐 해야 된다? 한 차례 밀어놓고 기술적 반등을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뭐 66,000원 그리고 59,000원 사이에 갇힌 자리다.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61,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자리에서 61,500원 지키면 66,000원까지 다시 한번 확인. 못 지켜내면 6만원에서 59,000원까지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에서 좀 갇혀 있다가 뭐 할 거다? 66,000원을 회복하면 어디? 한 차례 위로 올라가는 요 갭자리는 한번 메꾸러 갈 거예요. 요 갭자리가 기존에 횡보했던 또 요 자리죠.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요런 관점인 거예요.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슈가 있어서 뉴스가 나오면
뚫어 올릴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현재 그림상으로는 나올 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뉴스가 뭐라도 나오면 뭐다? 단기 손절 자리다. 나갈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슈팅 한번 나오면 윗골이 들고 분명히 밀릴 자리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괜히 그런 짓 하면 뭐한다?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뭐해라? 횡보해라. 그게 뭐다? 제일 속편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안랩은 59,000원에서 66,000원 박스 자리 66,000원 위로 안착해야 어디까지? 72,000원 갭자리 찾으러 감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애증의 종목이죠. 텔콘 RF 제약. 결국엔 이 비보존으로 연병을 하시더니 결국은 비보존이 답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 감사보고서는 냈죠. 일단은 적자예요. 적자인데 사실상 이제 코스닥 규정이 완화가 돼서 관리 종목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5년까지로 바뀌었나? 로 알고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상 KPM은 이번에 적자가 나오면 4년 적자가 되는 거고요. 텔코는 중간에 한번 뭐 했다? 적자를 면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적자가 나도 4년 적자가 아니라 3년 적자예요, 얘는. 그러면 원칙은 코스닥 규정이 완화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넘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지들이 머리를 써놓은 거예요. 왜냐? 텔콤과 KPM은 전환사채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솔직히 얘네들이 무슨 기술력이고 뭐 해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 본 적 저는 없어요. 예전에 뭐예요 그거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를 KPM 테크가 한다라고 해서 잠깐 반짝 띄우긴 했는데 전에는 얘네는 기술력으로 실적낸 걸 본 적이 없어요. 텔콘이든 KPM이든 땅 팔아가지고 흑자 전환 해가지고 면한 걸 기억하고 있지 얘네가 회사 자체적으로 물품을 팔든 뭔 지랄을 해서 흑자를 낸 적이 없다. 그럼 결국 주식 상장시켜놓고 전환사채로 이자 주면서 물량 늘리면서 그걸로 뭐한다? 회사 꾸려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 뭐다? 회사 문 닫아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KPM이든 텔콘이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해까지 적자가 나도 관리 종목으로는 안 들어가게끔 계획을 잡아놓는다라는 거예요. KPM하고 텔콘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렇다고 치면 원래 내년엔 뭐 해야 돼? 한 번이라도 슈팅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되는 거죠, 이제. 2월 달에 실적이 나왔으니까 올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한 번이라도 슈팅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가 코스닥 규정이 완화가 됐다라는 게 저는 변수거든요. 왜? 얘네들 계획은 올해도 적자가 나면 무조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니까 답이 없는 회사가 되는데 1년이든 뭐든 유예가 돼버리면 1년 정도 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현재의 기준으로는 관리 종목은 안 들어간다. 대신 비보존이든 KPM이 무슨 악재가 터지면 영향은 당연히 받겠죠. 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준에서 관점을 보면 사실상 얘는 다 지금 끌고 내려갔거든요. 주봉 월봉상 보면 요거를 환경 설정을 바꿔야 되겠네요. 수정 주가로 하면 얼마? 밑에 600원대가 있어요. 600원에서 700원대. 연봉상에서도 600원대, 700원대. 그러면 지금의 자리 944원. 940원대에서 지지 받냐 못 받냐는 거고
월봉상의 기준으로 봐서도 현재 자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00원대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1100원대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그림은 좋은데, 지금의 이 분봉을 보더라도 구름대가 연출된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근데 관로가 가다가 꺾었죠. 위에서 2평이 누르면서. 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없다. 올릴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 구름대를 뭐 할 거다? 하향 돌파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은 쳐밀리는 자리가 나오니까 미리 우회전 튼 거예요. 안전운행. 그럼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그 자리의 기준이 950원, 위에는 1000원. 950원 이탈하면 700원까지 밀린다라고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5일선을 회복하려는 기준을 만들려다가도 계속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죠? 주봉상의 관점으로도 못해도 올 하반기, 상반기 이후, 6월 이후 혹은 8월 정도까지는 뭐다? 횡보할 거다. 큰 상승은 어려워 보이는 차트예요. 왜? 구름대가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디? 여기서 좀 들어 올리면서 줄거든요. 이 다음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기회를 잡는다면 저라면 여기서 뚫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슈가 붙는다. 왜? 조금이라도 매물이 적을 때 뚫어 올려서 안착하고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2,0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1차적으로 1,900원대이긴 하지만 현재는 뭐다? 그냥 그런 기준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1000원에서 990원 유지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 장중에 990원, 985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종가상으로만 1000원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는 게 안정적이다. 그럼 텔코는 1000원대 유지가 관건. 슈팅을 내기 위해서는 1100원 안착 중요. 1000원 유지 못하면 아까 얼마라 그랬죠? 음, 1000원 유지 못하면 700원대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700원대 확인. 확인 예정. 확인 할 수 있음. 이렇게 적을게요.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월드도 답이 없네요. 얘는 정치 테마주였죠? 얘 누구 테마주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지금 현재 그림 보면 요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래량도 확연히 줄고 있고 또 연봉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 흐름이죠. 여기 관점과 요 밑에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자리는 요 안으로 들어온 자리예요. 요 안에서 그나마 유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요 자리가 나오겠죠. 1300원. 월봉으로 들어와서 1300원. 즉 현재 자리는 1700원과 1300원에 대한 박스권 자리예요. 요 자리인 거고, 얘가 그나마 다시 한번 2000원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17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단기 바닥을 형성하려고 노력은 할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뭐 이슈가 전혀 없으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없고,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자리를 연출하고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평이 캔들이 치고 올리기 전에 이 평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타면 그 다음 자리, 요 자리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인 거겠죠. 이슈가 뭐가 발생할 수 있냐 없냐의 관점인데, 그림상으로는 지금 당장은 뭐가 나올 만한 이슈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한번 찾아보셔라. 혹시나 이 종목이 뭐가 나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하락을 하는 흐름은 뭐다? 어느 정도 안정됐다. 이제는 횡보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요런 관점에서 올라오고 다시 눌렀다 올라오는 그림 한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기준으로 여기와 딱 잘라서 여기 그림 한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2,7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즉 여기에 페인트를 칠해서 종이를 딱 접으면 여기서 표시되는 것처럼 데칼코마니 차트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줘야 되겠죠. 요런 그림으로 바로 똑같이 복사가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흔들어 내다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고 요런 그림 정도를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유지하는 그림이 연출되어야 된다. 1300원에서 1700원대 박스 유지. 음, 1300원에서 1700원대 박스 유지. 1700원 안착 해야 흐름이 나아짐. 차후 2500에서 2800까지 확인할 수 있음. 대신 요런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PJ 메탈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 뭐다? 고점이에요.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가 터진 자리가 어디? 여기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거래량을 뭐 여기서 적은 양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100주가 나왔으면 여기서 뭐다? 20주, 10주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던 자리고 온 거고, 지금은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니까. 뭐가 다르다? 거래량이 다르다. 왜? 이슈가 있어서 크게 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대한 이 박스권이 여기 이렇게 연출이 되는 자리인 거고요. 그 다음은 요 밑에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박스권과 요 밑에서 버티는 박스권, 요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요 안에. 그러면 현재는 3,450원에서 3,900원, 4,000원 정도로 잡을까요? 3,950원 정도 박스 유지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950 위로 올라타면
그 다음 4,300원에서 4,500원까지 열리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볼 때 무조건 얘가 뭐 어디까지 간다, 저기까지 간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매물대가 어떻게 연출이 돼 있는지만 우리는 뭐 한다?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누르고 한번 올렸다가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텼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어디? 요 아닌 거예요. 이 위로 안착하면 이제 여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그어놓고 요런 관점으로. 이해되시죠? 주봉상에도 구름대가 흘러내린다라는 건 요 안에서만 연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도. 여기를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가지고 와라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이슈를 만들어 내라. 현재 자리에서는 이슈를 만들어 낼 거는 아직은 없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선 2평을 밑으로 깔고 캔들을 위에 안착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도 뉴스를 터뜨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그나마 안정적인 박스권 혹은 상승하는 차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TA항공은 많이 올라왔네요.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고 얘는 지금 현재 그림은 이제 계단식이 되는 거죠. 주가가 내려앉았고 하락하는 흐름은 연출이 끝났고 그 다음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이 상승 흐름을 뭐 했다?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다시 올라오는 자리. 그러면 이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 기존의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자리를 들어 올라갈 거냐 아니면 못 올라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못 올라간 자리인 거죠. 그죠? 결국 단기 저항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현재의 그림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올라오면서 뭐 했다? 여기서 박스 하나 만들었고 그럼 이 박스가 쭈루룩 연출되면서 여기 한 차례 또 만들었고 그리고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은 여기가 이렇게 연출이 된 거예요. 가장 위에는 여기겠고 그죠?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주가가 눌러서 내려왔고 요 위로 못 올라타니까 요 밑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못 올라타니까 한 차례 더 밀어놓고 올라오면서 여기는 강하게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 강하게 뚫어 올리고 그 다음 여기도 강하게 뚫어 올려야 되는데 두 단계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버겁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요 단계 위에서만 버텨내는지를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결국은 요 자리죠. 요 자리 위에서 버텨내냐. 2,750원에서 3,500원대가 박스권이고 단기 저항대 3,500원 요런 관점인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도 요 자리인 거고 추세선은 뭐 한다?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계속 연출되죠. 즉 밑에서 버텨내면 추세선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은 고점이 3,500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3,600원 시간이 지나면 3,800원 시간이 지나면 4,000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밑에 유지해야 되고 이제는 저점도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같이 연출해 줘야 된다는 거겠죠. 조건이 항상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지금은 버티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도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그냥 얘는 갈 길 가고 여기까지 활용할 거냐예요. 횡보의 관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주봉도 나쁘지 않아요. 월봉도 나쁘지 않아요.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 원이 요렇게까지는 못 그리고 요런 관점에서 그릴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요렇게 크게 원이 그려지니까. 그럼 지금은 뭐 단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얘는 버텨도 되는 자리. 무조건 기다리면 뭐한다? 먹을 수 있는 자리. 지금의 자리에서 이슈를 떠나서 얘를 올리기보다 캔들을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이 평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얘는 뭐가 돼? 정배열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날라간다. 이제 날라간다. 어디까지? 얘는 4,000원, 5,000원대까지 한번 날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저도 관종에 넣어 놓을게요. 흐름이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신규적으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여기서 못 샀으면 이제는 여기서 버티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박스권 크게 열어놓고. 이해되시죠? TA 항공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사마 네트워크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차트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쌍봉을 한번 찍은 자리거든요.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하면 상승했던 자리까지 밀린다. 라는 게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쌍봉을 찍고 하락을 바닥까지 하고 나면 결국에는 뭐다? 3,000장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3,000장을 못 들어 올리면 이제는 끝없는 뭐라 그럴까요? 단기 하락 또 혹은 최신 저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뭐 얘는 뭐 보여야 뭘 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얘는 현재 자리에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그죠? 여기서 저점 한번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누르고 나서 저점을 갱신했지만 여기서 뭘 했다?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얘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한번 올렸고 눌렀을 때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신저점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올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단숨에 뚫어 올리지 못한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거래량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한 차례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뭐 할 거다?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기준에서. 왜? 여기서 버텨내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의 자리 계단식으로 눌러놓고 여기에 대한 박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올려놓고 이 박스 위에서 뭐 했다? 버텼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 요 박스 위에서 버텨내느냐예요. 여기에 대한 중간가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뚫어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중간가 위. 그러니까 한 차례 다시 위로 올리면서 지금의 자리. 그럼 지금은 뭐 못해도 2,950원. 2,950원을 사수해야 되는 자리. 2,950원을 사수하면 단기적으로 3,700원까지 박스권이지만 중간중간에 안착되는 자리가 나오겠죠. 요런 관점이겠죠. 요런 기준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3,300원이에요. 그죠? 중간값이 3,300원의 기준인 거고 여기와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3,100원대. 저항은 3,150원, 3,300원. 요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얘는
뭔가 이슈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눌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요 자리까지는 확인을 안 할 거고요. 눌린다 하더라도 요 박스권의 밑에 오버슈팅 자리가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2650원.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만 밀릴 거예요. 혹여나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온다면, 아이 뭐야.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온다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는 접근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버텨내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참 애매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캔들 유지하고 올려놓으면 장기적으로 위아래 캔들은 올랐다 내려오긴 했지만 이평이 이제는 모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웅축하고 장기 평선 가고 단기 위로 올리면서 캔들 위로 올리면 좋은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왜? 실제적으로 넷플릭스 지금 또 뭐 있어요? 뭐냐 그거. 넷플릭스 있고 애플 있고 별의별 데가 다 지금 이제 참여하잖아요. 사실 OTT 사업자로. 예전에 넷플만 있었을 때는 얘가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관점인데 지금은 이쪽 저쪽에서 다 참여를 하니까 이 OTT에 대한 관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희소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관점인 거죠. 마스크 같이 마스크 대란 났을 때 주가가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은 희소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재밌는 프로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업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마네트웍스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인가 또 있죠. 있고 또 있고 많이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봉의 관점으로 보면 구름대가 이렇게 안착돼 있으면 얘는 여기를 뚫어 올렸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안정된 흐름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불안정한 흐름은 밑으로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나중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는 큰 그림을 혹시나 그릴지도 몰라요. 2000년 12월. 그 나중에 언제 오냐 한 건데, 기준 보이시죠? 여기 기준 따져서 주가가 요지랄을 했지만 누가? 개인 뺀 나머지 외놈과 개관이 많이 들고 있어요. 개관이 많이 들고 있으면 슈팅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왜? 얘네들 팔아야 되니까. 특히나 사모펀드가 어느 정도 들고 있다라는 건 지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손해보고 팔 이유는 없다. 그러면 못해도 요 위로는 한 번 정도 올려다 놓고 위에서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해되시죠? 월봉상은 일봉은 저 모양이지만 주봉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캔들만 들어 올리면 아직까지도 차트는 정배열이에요. 왜? 단기 이평선들만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월봉선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정주가로 넘기면 예전 코덱스든 어디든 코스닥 상장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자리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림이지만,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림이지만 주봉과 일봉의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기존 이 흐름이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는 분명 지금의 자리도 어느 정도는 수익권일 수 있겠죠. 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안착이 많이 돼 있는 자리니까. 하지만 수익 보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본전에 나가든 아니면 손실을 보든 위를 올렸다라는 건 여기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 평준화를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대신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즉 올렸고 눌렀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했고 그 다음에 올렸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출을 어디? 여기서도 한번 해야죠. 왜? 똑같은 관점에서 올라온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요 기준을 딱 잡으면 여기 모양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모양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이제 여기 모양이 여기로 그냥 쏟아내야 되는 건데 쏟아는 냈죠. 근데 모양은 좀 다르지만 결국엔 빠르게 뭐 10일 만에 갈 거를 얘는 30일 만에 가는 그런 기준으로 여기 한 차례를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요 자리를 여기서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요런 그림까지 연출을 할지 아니면 요 안에서만 멈출지 혹은 뚫어 올릴지는 뭐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고요. 이제 상장한 지 한 3, 4년 돼가네요. 3, 4년 돼가는 차트인데 단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는 어느 정도 연출이 됐고요. 연출이 됐고 지금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 물량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물량을 정리하는 자리예요.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물량을 정리하는 자리예요. 밑에서 잡아 올린 부분을 어느 정도 뭐 하는 자리? 일단은 정리하는 자리인데 이게 뭐야? 정리하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뭐 바닥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질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밑으로 20% 손절 각오하고 뭐 해도 된다? 버텨도 된다. 왜? 나중에 요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 상장하고 올려놓고 횡보해서 물량 정리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고 띄어 올린 자리란 말이에요. 다시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누르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여기 하나, 그 다음은 아이고. 여기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런 관점으로.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물량 좀 애매하네. 일봉은 추세가 올라가네요.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가 21,500원 21,500원 장기 관점 아까 20% 말씀드렸죠? 뭐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19,000원 장기 관점 19,000원 탈 이탈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21,500원 유지하면 이랬든 저랬든 25,0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다. 근데 그 전에 저항을 받겠네요. 2만
4,000원대가 단기 저항이겠네요. 24,000원에서 25,000원 단기 저항대. 21,500원 지지 시. 요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좀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길게 접근하실 거라면 19,000원 이탈하지 않는 관점에서 33,000원 부근까지는 끌고 가보셔라. 그러면 대신 현재의 자리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 안에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에 대한 중간값이 21,500원. 이해되시죠? 요 안에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씨. 컨트롤 Z가 안되나? 요 박스권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